전쟁의 서막. 이게 무슨 영화 제목입니까? 이게 뭐가 서막이 열렸다 지금 큰 갈등이 시작됐다는 뜻이죠. 민주당 얘기입니다. 보겠습니다. 기사로. 여기 전쟁이라는 표현이 있군요. 친문 대 친명 전쟁의 시작이다. 시작됐다는 거예요. 최고위원 선거 룰이 불을 댕겼다. 전당대회 룰이에요. 그러니까 당대표도 뽑고 그다음에 최고위원도 뽑고 해야 되는데 그 룰이 일정 정해졌거든요. 근데 이렇습니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그러니까 이 전당대회나 뭐 당대표 뽑는 과정 등을 총괄하는, 관리하는 곳이잖아요. 여기에서 제안한 예비 경선 방식은 원래 중앙위원회, 중앙위원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의 이제 간부급들이죠. 중앙위원들이 7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요.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해서 예비, 그러니까 이른바 컷오프죠. 그러니까 많은 후보를 좀 추리는 과정을 요 룰로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비대위가 그냥 중앙위원 100%,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빼버린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친명 쪽에서 발끈한 겁니다. 반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규백 전 준위원장도 반발하면서 사퇴했어요. 그러자 여기 있습니다. 당 기반 약한 친명, 아무래도 여론조사가 많으면 좋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불리해지자 반발하고 있다. 그러자 이제 친문에서는 뭐 대표 최고위원 다 먹겠다는 거냐? 또 여기서 또 맞반발을 하는 거죠.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당내 다양한 목소리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중앙위원급 위원만으로 예비 경선을 치르게 되면 당내 기득권 세력들의 의지가 담긴 후보들만을 투표에 붙이게 되는 문제가 지속되게 됩니다. 이런 비대위의 결정은 오랜 기간 지적되어 온 당내 기득권 지키기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뭐 가치나 비전이라기보다는 그 전에 해왔던 정치 행태로 인지도 싸움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 국회의원을 공천할 때도 공천 심사를 해서 그 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우리 국민에게 선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후보자의 숫자가 10명이 넘게 올 경우에 여론조사로 컷오프하는 것이 과연 어떤 변별력을 가지고 이 일반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점들을 우려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당대표 최고위원을 뽑는데 너무 많은 지원자가 있는 거예요. 도전자가. 그러니까 이걸 좀 추려서 뭔가를 좀 해보겠다. 그럴 때 이제 컷오프를 한다 그러죠. 이 과정에서 여론조사 30%를 누를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지금 큰 싸움의 쟁점으로 나온 겁니다. 지금요. 김종욱 전 행정관. 네. 누구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세요? 일단은 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이분들은 먹고 살만 하신 것 같아요. 경제가 어렵다는데 이런 거 가지고 논쟁하는 거 보면 지금 국민들은 지금 나가면 물가 때문에 힘든데 먹고 살만한 거 아니냐 이 말씀이래요. 지금요. 답답하고요. 제가 볼 때는 어대명 압박하기다 생각하는 거예요.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인데 예. 압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최고위원들을 걸러내려고 하는 거겠죠. 예.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뭐였냐면 홍영표, 전해철 친문 의원들이 불출마하면서 이재명 의원도 나오지 마 이렇게 얘기했던 같이 거죠. 불출마합시다라는 네, 얘기죠. 근데 이게 전혀 통하지 않는 상황이 되니까 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당대표 권한을 줄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당대표 권한을 줄일 수도 없는 거죠. 이건 노골적으로 예를 들면 이재명 의원을 압박하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 당원 당규와 그런 걸 아예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제가 볼 때 컷오프 방식을 통해서 소위 친명계 최고위원들을 갖다가 낙마시키려고 하는 노림수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그럼 들어요. 제가 궁금한 거는요. 네. 여기 있습니다. 일단 규칙이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처음에 전준이란 조직에서 제안한 거는 중앙위원 70% 반영, 국민 여론조사 30% 반영. 근데 이게 올라갔는데 비대위에서 여론조사 뺍시다. 그래서 100% 중앙위원 100%. 네. 이거 A안, B안이라고 하겠습니다. A안은 70대 30, B안은 100%인데 각각 적용하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예를 들면 비안 같은 경우는 중앙위가 100%가 결정을 하게 되면 내부에 있는 계파별로 담합이 가능하죠. 담합이 어떻게 되느냐? 친문, 친낙, 586, 호남. 이 패키지가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지금 거기는 그러면 비슷한 의견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제가 볼 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권역 후보에게 한 표를 두는 최고위원 할 때 2표 주지 않습니까? 한 표는 전체고 하나는 권역별로 주는 거죠. 제가 볼 때 이건 호남 지역 의원들의 요구가 반영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 예를 들면 30%를 뺀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친문, 친낙, 586. 이렇게 사자 연합이 가능한 형태가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자 연합의 친명은 빠지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야말로 악마의 그러니까 디테일이 있는 거죠. 디테일 악마가 있는 건데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 이재명 의원 친명계들을 압박하면서 본인들의 세력과 공천권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들을 만들려고 했던 고도의 제가 볼 때 비빔밥이에요. 그 세력이라는 거는 친문 그리고 호남 이른바 이제 호남계 이렇게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전 그래서 근데 이런 비빔밥들을 만들어냈는데 제가 볼 때는 먹을 수 없는 비빔밥을 만들어낸 거죠. 제가 볼 때 하나하나 다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예. 제가 볼 때 상식적이지 않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거든요. 상식적으로 제가 볼 때 문제가 안 된다면 기존 룰을 지키는 게 맞아요, 실제로는. 기존 룰을 어떻게 얼마나 많이 고민해서 만들어 예. 놨겠습니까? 근데 바꾸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신과 민심이 괴리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럼 이것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땐 여러 것을 다 바꿔놨어요. 그래서 다 의도가 있는 거죠. 그 의도는 여론조사 뭘까? 30%를 지금 친명 쪽에서는 반영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 전제는 이재명 의원은 여론의 지지를 받는다. 이 전제가 있는 아니, 겁니까? 그걸 그럼? 떠나서요. 그 문제 예. 별도로 하더라도 적어도 민심과 당심이 괴리됐기 때문에 예. 문재인 정부가 실패했었고 소위 말해서 재집권에 실패했다라는 것, 지방선거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컷오프부터 어떻게 하면 민심을 반영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들을 했으니까 전준희가 저렇게 만들어냈겠죠. 예. 근데 저렇게 만들어낸 내용들을 갖다가 싹 없애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민심을 최대한 반영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민심은 뭐냐?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는 거겠죠. 민심은 이재명 의원을 더 많이 반영할 거야. 이걸 어떻게 예를 들면 미리 예측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컷오프에서는 여론조사를 비대위 결정은 여론조사를 반영하지 않지만 컷오프 이후에 이제 본선, 그러니까 일정 숫자가 줄어든 후보들끼리 경쟁에서는 여론조사를 반영을 비율을 기존보다 높였다 이 설명을 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면 왜 컷오프 때는 그걸 반영하지 않는가의 문제인 왜 거예요. 거기는 안 하고? 이후에는 가능한데 전에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걸러 내기예요. 컷오프 과정에서 중앙위원들이라고 하는 구조를 통해서 일부러 걸러내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이거 바꿔야 될 이유가 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친명 쪽에서는 이 30%왜 반영 안 하냐, 여론조사 반영 안 하냐 이걸 반발하는 건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 중이니까 이렇게 된다면 최악의 경우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에 도전했을 때 이른바 컷오프에서 잘려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재명 의원은 컷오프 아직까지 초선을 안 했지만 컷오프에 잘리진 않을 건데 문제는 이재명 의원들을 중심으로 친명이라고 하는 분들이 나오실 거예요. 최고위원으로 최고위원회. 나오겠죠. 예, 최고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30%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게 된다면 중앙위의 의도와 무관하게 포함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예. 여기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는 거죠. 전 이 우려는 일부 인정을 해요. 예. 왜냐하면 친명계라고 얘기하는 의원들 중에서 소위 국민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발언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계세요. 근데 예. 이런 것들을 갖다가 중앙위원들이 개파별로 모여서 이걸 갖다 예를 들면 걸러내겠다고 하는 것도 제가 볼 때 타당하진 않아요. 전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냥 전준희 결정들을 존중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안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사달이 나는 거죠. 제가 볼 때 앞으로 계속 싸울 거래요. 그래서 이제 이 기사는 전쟁이 시작됐을 뿐이다. 이제 초반부에 집합한 거다. 중반 후반 가면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거예요. 최진영 변호사. 법조인이신데 법조인이 보시기에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좀 이해하고 계십니까? 어느 쪽이 좀 타당해 보이시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법은 지켜야 한다. 예. 그게 룰을 바꾸는 것은 룰이 결국 전당 그 당 내에서의 기본적인 법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은 특별히 서로 합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예. 결국 기존에 있는 룰을 그대로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실제 지금 우상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왜 비대위원장이 됐죠? 친명계건 친문계건 한 계파에 쏠리지 않고 이른바 비교적 중립적인 인사다라고 해서 민주당 내에서 우상호- 약간 그런 평가죠. 그렇죠. 그래서 했다고 하면은 예. 결국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생각하는 룰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룰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다만 이 현재 이제 민주당 역학 구도를 봤을 때는 예. 지금 얘기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중앙위와 대의원을 많이 평가시킨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른바 친문계 기존의 민주당의 주류 세력에게 유리한 반면에 말씀하신 것처럼 권리당원이라든가 국민투표를 하면은 이른바 개딸을 비롯해서 이재명 대선 후보 때에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권리당원들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을 넣으면은 친명계한테 굉장히 유리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현재에서는 어느 쪽을 한다 하더라도 예.
그것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그런 룰의 전쟁을 통해 가지고 당이 쪼개지네 마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면은 결국 지금 우상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당을 유지하면서 예. 이런 부분 기존의 어떤 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법조인의 입장에서는 합의가 안 되면은 결국 기존에 있는 룰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가 아닐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법조인 시각에서 말씀하는데 이게 정치란 말이에요. 또 여기는 이게 또 정치는 또 논리가 달라지거든요. 지금요. 뭐 힘과 힘의 싸움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어제 친명계로 꼽히신 분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전쟁의 시작이다. 이렇게 오늘 표현이 나온 겁니다. 다음 기사 더 보죠. 일단 이런 상황이 있는 데다가 여기 보세요. 임종석, 이재명의 염치 없고 상식 벗어나. 앞선 내용하고 좀 어떤 맥락이 이어질까요? 그리고 박지원, 출마 불허한 당 결정에 이재명 의중이 반영됐다. 그러니까 당 결정에 여기도 불만, 저기도 불만이에요. 지금 이거 보면은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뭐라고 표현할까요? 58그룹이면서도 대표적인 친문 인사. 그런데 이재명 의원을 향해서 염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오창석 평론가. 이거 험악해지겠는데요, 점점? 어떻게 전망하세요? 민주당이 아직 정권 교체 당했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럼 싶어요. 아직도 여당인 줄 아는 겁니까? 아직까지 위기라고 제대로 된 위기가 오지 않았다고 착각을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내용이 좀 심각합니다. 일단 임종석 전 실장이 이야기를 한 내용에 대해서 이재명의 민주당은 답이 될 수가 없다. 민주당의 이재명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이 차이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재명의 민주당과 민주당의 이재명. 뭔 차이죠? 그 차이에 대해서 말이 앞뒤 순서가 바뀐 건 알겠는데 예. 이재명의 민주당은 어떤 것이고 민주당의 이재명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죠. 그냥 싫은 거예요. 사실은. 그 지금 오창석 평론가는 네. 그냥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거 말고는 설명이 없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한 사람이 예. 그것과 이것의 차이를 설명하지 않고 예. 돌아오길 바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임종석 비서실장과 가장 가까운 사이에 있는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예. 지금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재명 의원의 의중이 더 많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임종석 비서실장의 의중이 더 많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바깥에 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떠한 특정한 사건을 두고 이재명 의원이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데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무엇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면 논리적인 글인데요. 민주당의 이재명과 이재명의 민주당 말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의원은 뭐 한 게 없다 지금. 그러니까 무엇에 그 출마를 소리니까 해서 예. 대선 출마해서 낙선한 후보가 책임이 있다라는 건 말이 맞는데 예. 마지막 문단 말이 안 맞아요. 아. 논리적이지 않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럼 싶어요. 약간 감정적 반응을 하고 있다고 매우 보시는 거예요? 감정적인 발언입니다. 논리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논리적인 싸움보다 감정 싸움 가면 이거 골 깊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감정 싸움을 지금 불을 붙이고 있는 겁니다. 아. 그리고 2020년에 총선 출마할 때 종로로 이사를 가고 종로 출마를 준비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시민단체로 돌아선다고 얘기했거든요. 예. 임종석 실장이. 예. 그러니까 지금은 시민단체입니까? 정치 영역입니까? 아. 지난 대선 기간에 임종석 실장 무엇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은 책임이 진짜 없는 것인가? 시민단체로 돌아가서 아무런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고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는다면은 예. 책임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정치 발언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석 평론가가 말씀하신 사이에 갑자기 최인정 변호사가 손을 들으셨어요. 발언기를 달라고. 어떤 말씀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1분 정도 드릴게요. 결국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고 제대로 된 민주당, 예. 양향자 의원이 내가 사랑하던 민주당이 아니다라고 했던 그 비판에 이 부분에 답이 있다라고 양향자 생각하는데요. 의원, 지금 무슨 민주당의 소리신데? 핵심은 결국 예. 김대중 정신과 노무현 정신이라고 봅니다. 결국 그 이른바 서생의 그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 예. DJ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 예. 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좌파라고 했지만 결국은 외국의 국군을 파견을 하고 예, 파병. 한미 FTA를 했던 예. 그런 현실적인 감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노무현의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부산에 가가지고 그렇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계속 갔는데 지금 이재명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개항을 본인이 출마하신 걸 따라가자 말씀하시네요. 오래 살던 데를 떠나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예. 국민의 어떤 사랑받는 민주당이 되기 위해서는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예. 민주당이 본연의
핵심 가치를 찾아야 된다는 그런 것으로 읽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논리적인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최인정 변호사께서는 좀 국민의힘 소속이신데 갑자기 이제 목소리를 높이시면서 이게 뭡니까 지금 이렇게 좀 약간 질타를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네요 지금요. 자, 김용태 최고위원께는 이 부분이요. 지금 박지원 전 공동 비상대책위원장 최근에 당하고 굉장한 충돌을 보고 있죠. 특히 친명계하고 충돌이 심한데 일단 이게 당 결정은 이재명 의원의 의중이 반영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본인을 스스로 본인이 피선거권이 있다. 그러니까 당대표 출마할 자격이 있다. 당에서 자격 없다고 판정했는데 본인은 피선거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후보 등록하겠다고 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 최고위원으로서가 아니라 같은 젊은 정치인으로 봤을 때 예. 안쓰럽기도 하고요. 또 어리광을 피우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안쓰럽다.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늘 정치를 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정치 예. 목적인데 지금 본인이 계속 자격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스스로 해석하면서 본인이 피선거권이 있다라고 주장하면 예. 글쎄요 어떤 국민들 다른 민주당 당원들이 납득을 하실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정글이고 프로의 세계인데 예. 마치 대학에서 어리광 펴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예. 글쎄요 본인이 생각하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생각했던 어떤 그런 진정성이라든지 예. 전당대회를 출마하려는 그런 목적이 퇴색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께서 많은 국민들께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다른 목적이 있어서 당대표에 출마하는 거 아니냐에 대한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요.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좀 너무 조급해하는 것 같고요. 좀 한 템포 쉬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창석 변호사. 저 박지원 위원장이 민주당의 소중한 자원이라고 여전히 생각이 드는데요. 예. 지금 당장 안 한다고 해서 본인의 정치적 커리어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조금 한 템포 쉬어갈 수 있는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는데 예. 안 본다면 주변에 연락을 하실 수 있는 사람 좀 연락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최민영 게 정치권에서 거의 다 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꼭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뭐냐면 박지원 위원장이 박지원 씨로 입당을 하기 전에 예. 대선 기간에 했었던 역할은 정말 크다고 봅니다. 정말 컸다고 봅니다. 마지막에 여성 유권자들의 마음을 되돌리는데 정말 큰 역할을 했는데 예. 비대위원장 이후에 연평회장 날짜 실수라든지 여러 가지 디테일한 실수들이 있었어요. 지금 김남국 의원이랑 입당했느냐 안 했느냐 싸우다가 판판이 깨졌습니다. 지금 그게 또 논란이 됐죠 지금. 팩트로 깨졌어요. 예, 예. 이렇게 마음이 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에게 이미 피선거권이 있다고 얘기를 했다면 처음 예. 출마할 때부터 그렇게 얘기했어야죠. 비대위 결정이 나오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마음만 급해서는 정치판은 그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께서 뭐 한 번씩 말씀하셨고 두 번 말씀하신 분도 계신데 전체로 보면 국민의힘 그러니까 여당 소속이신 패널 두 분이 야당이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한 쓴소리를 지금 하셨어요. 지금요. 뭔가 안타까움의 표현일까요?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굉장히 쓴소리를 좀 오늘 이 논평을 통해 해 주셨습니다.